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어제 밤에 여러분께도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KBS 대담과 관련해서 이 주요 일간지 이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우선 기분이 나쁜 게 KBS하고 딱 지정해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나머지 언론들은 모두 기분이 나쁜 거죠. 일제히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이죠. 여론조사 공정, 이 데일리안, 이 온라인 매체죠.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제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뉴스원 의뢰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제가 이거 수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뭔가 조작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민주당 이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빡빡하게 나오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다른 또 여론조사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자, 오늘 여론조사 공정을 보더라도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나온 여론조사 공정.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에 완전히 또 우호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참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일단 제가 뭐 듣기라도 우선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 요 내용을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KBS 대담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후에 여론조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언론의 반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맨 먼저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이 여론의 이 흐름. 우선요, 이재명과 그 한동훈 이 총선 주의 당무 운영을 누가 잘하느냐 요거를 봤어요. 요거를 봤더니요, 이재명은 잘한다가 38.7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못한다가 56.0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입니다. 긍정, 잘한다 43.8, 못한다가 5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재명이 못한다. 이게 이제 부정평가가 56이나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못한다가 41.3이에요. 매우 못한다. 그리고 이제 잘한다는 매우 잘한다가 23.2. 그러니까 매우 못한다가 매우 잘한다의 2배나 높습니다. 거의 2배나. 요 점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잘한다고 응답 38.7 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이 권역별로 살펴보면요, 호남에서만 긍정평가고 호남 제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호남에서도요, 근데 이제 긍정평가가 불과 70%밖에 되지 않아요. 정상적이면 80%가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서는요,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요. 53.3.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도 비율이 56.4나 높습니다. 자, 그래서요, 서울에서 잘못하고 있는 평가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연령별로 보더라도요,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리고 70대 이상이 제일 높고, 70대 이상은 71.9, 60대가 62.1이 되겠고요. 그리고 20대 53.8, 그 다음에 30대 51.6, 그 다음에 50대가 51.9,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 수도 부정평가가 무려 47.8, 긍정평가가 46.4. 그래서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 평가가 호남에서만 70%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따지면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다. 요 점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민주당 지지층만에서 보면 83.0%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요, 51.2가 긍정평가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43.8. 다시 한번 화면을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잘한다가 51.2, 부정평가가 43.8이나 된다. 예, 부정평가가 43.8.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이 우선 이 권역별로 보면 국민주의정, 그러니까 과반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권역별로 보면요, 이 TK 지역에서 64.3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이 58.5, 충청도가 58.4, 인천 경기에서도 51.6, 그리고 서울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습니다. 48.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의 부정평가는 68.3인데 호남에서는요, 긍정평가가 24.5라고 하는 점, 요 점을 여러분께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 아닐까. 호남에서 말이죠. 이게 본래 10%대밖에 나오지 않는 데인데 이 한동훈 개인에 대한 평가가 24.5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68.7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는요. 40대가 44.2, 20대가 43.3, 30대가 41.2로 긍정평가는 대동소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모두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부정평가가 20대 이하에서는 54.1로 제일 높아요. 이게 이제 이준석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52대 1, 52.1, 그 다음에 30대는 46.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당별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88.5가 잘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왜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으냐? 바로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했고, 그리고 친문과 친명과의 당내 갈등, 이게 이제 심각한 거. 이런 부분이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고무적인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호남권에서의 긍정평가가 24.5라고 하는 점. 예, 이게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20대 이하에서 40대까지는 부정평가가 높고 고을 연령층에서만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거. 야, 이걸 보면은 20대,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운동권 청산. 운동권 청산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이슈화 시켰는데, 공감한다가 5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37.9가 되겠는데요. 자, 요 내용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운동권 이거 반드시 퇴출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권역별로 살펴보면요. 호남을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과반이거나 또 절반에 달한다. 그리고 연령별로도요.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공감이 비공보다 높아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60%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성별 공감을 보더라도요. 남성은 51.8이 공감하고 여성은 52.2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정당별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극명하게 달라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은 전부 운동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감이 67.7인데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감이 80.0%로 압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운동권이 민주당에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예, 세비 삭감. 예, 지금보다도 더 삭감해야 된다가 71.7. 지금 수준 유지는요, 19.3밖에 되지 않아요. 요런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무 운영을 잘한다. 이런 지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보면은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70% 안팎이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호남에서도 호남도 과반이 지금 이제 세비를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요, 모든 세대에서 이건 줄여야 된다. 과반으로 높은데요. 자, 20대, 30대에서가 삭감 운당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리고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삭감을 해야 된다. 이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여성 모두 70%대의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뭐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는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국회의원들이 먹고 논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 예,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효능감이 그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 대비 일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더 주자는 국민응답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 세비가 너무나 높다는 데 대해서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심각한 현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세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당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 이거를 먼저 보겠는데요. 차기 대통령은 누가 좋으냐?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47.8대 이재명은 42.1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추세를 보더라도 말이죠. 1월 20일 2주 전과 대비하면 42.8에서 47.8로 5%나 대폭 올라갔어요. 근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45.9에서 42.1로 3.8%나 대폭 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령별로도요. 보면은 이제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 데 비해서 20, 30, 40, 50까지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지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본다면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는 30.4%가 한동훈 위원장을, 40.5%가 이재명을 지지해요. 예. 그리고요. 지지정당을 모르겠다는 층에서는 33.5%가 한동훈 위원장을, 49.8%가 이재명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4%가 한동훈 위원장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1%가 이재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긍정평가 중에서는 93.7%가 한동훈 위원장을,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응답층에서는 63.2%가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오차 범위 내지만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보여준 광폭 행보, 그리고 지역 맞춤형 메시지 관리가 인지도와 적합도를 모두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정치 신뢰에 대한 밴드웨건 효과도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자기 지도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자, 정당 지지도의 경우, 자, 우선요, 정당 지지도 가운데서 어느 정당한테 투표할래 했더니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3.1로 올라갔고요. 민주당한테 투표할래가는 38.4로 떨어졌고, 이준석 신당한테 투표하겠다가 4.7, 이낙연 신당이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국민의힘의 경우는 37.1에서 43.1로 대폭 올라갔고, 민주당은 40.7에서 38.4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도는 이제 프로테지로 나타나주는데요. 국민의힘이 40.9에서 46.1로 올라갔어요. 6% 정도나. 그리고 민주당은 40.9에서 36.2로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밑에 도표를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여론의 질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지역별 정당 지지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서울에서도 민주당은 38.4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41.8,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요. 41.0에서 40.8. 예. 요렇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예.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꼭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건 이제 마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간담회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시청률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시청률이요. 대박, 완전히 KBS 대박 났어요. 예. KBS 대박. 자, 뭐 제 얼굴이야 뭐 관계없죠. 예. 자, 이거를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자, 이 꺼먹점이요. 꺼먹점이 이 KBS 대담해요.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꺼먹점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국 시청률이 8.6인데
분당 최대 시청률은 밤 10시 38분에 9.2를 찍은 게 최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참고로 말이죠. 평일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은 2%에서 3%. 그러니까 이제 한 4배 이상의 시청률을 보인 겁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말이죠. JTBC 손석희하고 대담할 때는 시청률이 얼마였냐? 4.4%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배나 많이 시청한 거가 된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 시청률의 이제 추이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야, 이 밑에 노란 게 이제 MBC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 새까만 게 이제 KBS고요. 요 검은 거 바로 밑에 이게 이제 MBC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 JTBC, 뭐 SBS 요런 이제 그 방송사들 시청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청률에서도 대박이 났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언론 매체의 이제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핵심을요. 지금 이 모든 매체들이 이제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이 백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이제 이 언급을 했는데, 이 언론에서의 평가는 오로지 이 김건희 여사 백 하나만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균형 있는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부 아쉬운 대목이 물론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평점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요. 지금 모든 언론 사설을 보면은 딱 김건희 여사 하나만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국정이 지금 김건희 여사 하나로만 집중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언론의 평가가, 물론 저도 제 마음대로 평가를 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래도 항상 균형, 또 이 공정성, 또 이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 상식, 요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조중동 이 보수 매체마저도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왜냐?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요, 지금 자기네도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모든 비판의 핵심은 왜 딱 KBS만 했느냐. 그리고 KBS는 사장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뻔한 것 아니냐. 그리고 2시간 녹화했다고 하고 하는데 방송을 왜 1시간밖에 안 했느냐.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예,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도 왜 유감, 사과, 똑 부러지는 단어를 안 썼느냐. 예, 앞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아쉽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전달했다. 예, 요 대목도 저도 이제 성격을 잘 아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만 가지고서 국민이 기대하는 얘기를 안 했다. 이거를 시비하고 있고요.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정 전반에 중요 이슈별로 대통령이 한 얘기는 싹 무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언론의 횡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있는 언론이 아직도 없고 보수 매체마저도 굉장히 편협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저의 생각이고, 그런 매체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우선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가장 궁금한 김건희 여사의 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보다는 해명 위주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인상을 줬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거 이제 만난 거, 예, 이 만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지만은, 선물을 받은 데 대한 명시적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만, 이제 관저에 가서 잘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단호하게 처신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제2부속실은 검토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 인식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담이라는 형식이 적절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고 질문자가 딱 한 사람이었는 거. 예.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내용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고 시중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김 여사 관련 질문이 나올까봐 그러는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 탓이 크다. 이게 여기 29%가요.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예요. 제가 보기에 조중동을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보면 조선일보 한 중간쯤 가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아주 제일 혹독하게 까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 대통령 신년도 과대남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예, 아까 조선일보의 경우에는요. 제목이 내용 형식 미흡 윤 대남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약속 지키는데 방점이 찍혀있고 이 동아일보는요. 윤 대통령 신년도 과대남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에 또 이 다운표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감의 표현 대신에 아쉽다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썼는데, 예. 아까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입장 분명은요, 명품백 수수 동영상 공개 70여일 만에 처음이다. 근데 너무 늦었다. 이거를 제가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검색기를 설치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복도가 막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분명하고 단호한 처신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이 명시적인 사과를 애써 피한 이번 해명으로 동영상에서 시작된 국민적 의혹과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몰래 카메라를 들고 접근한 친북 인사와 좌파 유튜버들의 공작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보여준 공인인식 부재는 실망스럽고 대북 정책 등 국정에 관여하는 듯한 판은 역시 대단히 부적절했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이후 이런 사후 대응 방식도 부정적 여론을 키운 측면이 있는데 아쉽다거나 대통령 부부가 누군가에게 박절하게 대하는 게 어렵다는 말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이 언론소통 부재 비판에도 방송사 한 곳을 정해 사흘 전 녹화한 90여 분짜리 대담이라는 거.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진행한 탓에 집중적인 질의응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 부친이 물려준 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물, 백악관 노래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감성적 면모를 부각하는 영상 편집이 중간중간 등장했는데 왜 녹화 후 사흘 뒤에야 공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대담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거나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주로 전달한 셈이 됐다. 당부에 가깝다는 평가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이다.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던 윤 대통령, 이기에 더욱 그렇다. 예. 자, 그리고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배우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이번 대담은 국민적 우려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제 대담 속 어정쩡한 해명으로 명품백 논란과 배우자의 처신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대담은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아니 그러면 의문이 해소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검찰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기다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아일보는 지나치게 감정적 사수를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앙일보인데요.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는 미흡했다. 예. 자, 그래서 억울한 사연을 강조하다가 사과 반성 표현이 빠졌고, 그리고 이 특별 부속실,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이 제도적 보안 장치를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 예. 자, 왜냐? 윤 대통령이요, 사람을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긋도록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런 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되긴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실은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보수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 여권 갈등의 불씨로 떠오른 윤심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본다며 선을 그었는데, 윤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특히는 기대하지도 말고 공정하게 룰에 따라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는데,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이겠으나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발언을 계기로 최근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제일 혹독하게 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동아일보고요. 중간쯤 쓴 게 조선일보. 그리고 그나마 한 줄 공천 문제에 대해서 긍정동수 쓴 것은 딱 중앙일보밖에 없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